여러분은 나폴레옹 하며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키 작은 프랑스 황제, 정복자, 워털루 전투 이 정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일까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는 정복자 이전에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란했던 프랑스를 안정시키고 근대 프랑스, 지금의 국가틀을 만든 인물이에요. 단순한 군사 영웅이 아닌 국가 설계자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민법. 그가 남긴 나폴레옹 법전은 지금 프랑스 민법의 뼈대입니다. 이 법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 법 시스템에도 영향을 줬어요. 두 번째, 교육 시스템 정비.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해요. 세 번째, 행정, 세금제도 개편.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가공무원 시스템. 이걸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물론 유럽 정복 전쟁을 벌인 황제이기도 했어요. 수많은 나라를 상대로 싸웠고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랑스인들에게는 제국주의자였다는 비판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논란도 많지만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그를 역사 속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앵발라드라는 곳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바로 나폴레옹이 잠든 곳, 앵발라드입니다. 당시 저는 앵발라드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습니다. 그냥 여행 마지막 날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비어서 뭐 할까 하다가 향했던 곳이에요. 사실 이날 비도 솔솔 오고 좀 피곤한 상태여서 꼭 가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이때 걸어가면서 본 비오는 파리의 풍경,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앵발라드의 황금빛 돔을 보며 사진도 많이 찍고 파리에 스며든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기는 원래 부상 군인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전쟁에서 다친 군인들을 위해 지어준 공간입니다. 지금은 전쟁박물관, 기념공간, 나폴레옹의 무덤으로 쓰이고 있어요. 처음 계속 보면서 왔던 반짝이는 황금돔은 실제로 순금 12kg 이상을 바른 거라고 합니다. 어쩐지 진짜 멀리서도 반짝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늘 눈에 띄더라고요. 간단한 진검사를 하고 들어가면 작은 정원과 딱 프랑스 느낌의 큰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 들어간 건물은 전쟁 박물관으로 중세 갑옷, 나폴레옹 시대 무기,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관련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훈장, 궁복, 무기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또 각양각색의 다양한 디자인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때의 군 스타일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구경을 다 하고 앵발라드의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앵발라드의 스케일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확 트이는 공간은 바로 명예의 뜰, 앵발라드의 메인 무대 같은 곳입니다. 이 명예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이 전부 고전적인 프랑스 군사 건축 양식이에요. 웅장한 앵발라드 건물에서도 이 뜰은 그 모든 중심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로 전부 계산된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군사 퍼레이드를 위한 공식 행사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건물의 다른 공간으로 또 들어가면 중세시대에 입고 다녔던 무기와 갑옷들이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양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냥 봐도 멋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칼의 손잡이나 옷의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전신을 덮은 은빛 갑옷 세트예요. 그냥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터에서 입었던 갑옷이에요. 16세기, 17세기에 왕실 기사들이 착용하던 고급형 방어구로 심지어 말에게 씌우는 갑옷까지 세트로 있는 것도 있어요. 말갑옷도 정말 멋있습니다. 엄청 크고 반짝이는 투구에는 눈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흉갑엔 정교한 문양과 가문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작품이자 전투 장비였어요. 중세 유럽풍의 롱소드, 브로드소드도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어떤 거는 실제로 기사단이 쓰던 검이고 어떤 건 왕족의 을식용 검이었다고 해요.
여기선 총검, 머스킷 소총, 그리고 당시 군인들이 실제로 쓰던 군복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냥 봐도 화려한 제복, 군복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무기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서 앵발라드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두 곳의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생루이 데 앵발라드 대성당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원래 병사들을 위해 지어졌던 성당이라고 해요. 전형적인 유럽 성당 특유의 고풍스러움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성당 안쪽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와 그 너머에 있는 유리벽이었어요. 저 유리 너머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는데요. 바로 이 너머의 공간이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 돔 성당입니다. 여기는 앵발라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일단 돔 형태로 공간 구조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메아리 치고 거대한 원형 난간 아래 지하에는 거대한 나폴레옹 관이 그리고 그 관을 둘러싼 천사의 조각들까지 섬세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붉은 석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관입니다. 진짜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는 관이 무려 6겹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하나하나 겹겹이 들어간 구조예요. 그리고 시신은 진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1840년에 나폴레옹의 시신을 그가 죽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파리로 이장할 때 시신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관을 감싸고 있는 공간 자체가 영웅을 위한 신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대한 돔 천장 역시 화려한 천장화와 테두리의 금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관 주변에 있는 조각상들도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천사상은 나폴레옹 영혼을 수호한다는 의미이고 병사나 상징적 인물들의 조각은 나폴레옹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국가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상들의 표정이 진지하고 경건해서 여기 들어서는 순간 단순한 무덤이 아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 여신상 옆에는 작은 부조가 있는데요. 민법 제정, 교육 제도, 중앙행정 등 그건 나폴레옹의 통치 철학이나 개혁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공간의 힘을 느꼈습니다.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처음이고 역사를 잘 모르지만 여기 앵발라드를 통해서 프랑스가 어떻게 영웅을 기억하는지 또 후세에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꼭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나폴레옹의 붉은 관을 위에서 또 아래에서 천천히 둘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영상으로는 다 담기 힘든 그 묵직한 감동과 경건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